고등학교 수상 첫 단원이에요. 단원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차례를 보면서 단원에 대해 설명하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설명 같이 보도록 하고, 짧게나만 할게요. 앞부분은 완전히 쉬워가지고 이 부분은 수업 시간으로 할애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만 강의 처리로 할 거고, 뒷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선생님하고 같이 오프라인으로 수업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요? 오프라인, 발음이 괜찮네요. 아무튼 좀 혓바닥이 좀 새는 것 같은데. 다항식의 연산이라는 부분이에요. 다항식의 연산. 처음에 중학교 2학년 거의 내용이 느낌이 많이 나는 겁니다. 연산이다라고 한다면 보통 뭘 얘기합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형태로다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면 되는데, 덧셈하고 뺄셈은 같이 묶어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말 그대로 뭐야? 덧셈하고 뺄셈은 동류한 계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곱셈 부분에서는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 분배 법칙이죠. 곱셈 공식을 볼 거예요. 전개식이죠. 곱셈 공식. 고등학교용 곱셈 공식을 볼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이건 오프라인으로 수업 듣는 게 나을 거고, 곱셈 공식을 공부하게 되면 이제 변형이라는 것도 같이 공부해야 되고, 곱셈 공식의 변형. 그 다음에 변형이라는 것까지 공부하고 내용들 나왔으면 인수분해랑 같이 엮어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곱셈 공식 부분은 매우 중요하니까 뭘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외우세요. 아시겠죠? 일단은 외우는 겁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인데, 이 다항식의 나눗셈이 고등학교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마 다항식의 나눗셈이다라고 해갖고 중학교 때는 공부한 적이 없어요. 예를 검산식 정도 세우는 거, 이 검산식이라는 부분은 또 뒤에 나오는 항등식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게 나머지 정리, 항등식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나눗셈 부분에서는 고등학교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다. 여기가 본격적으로. 나머지는 여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같은 느낌이 들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고등학교 1학년 거에다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거죠. 지금은 중학교 3학년 거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여기는 순수하게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것 같이 수업 시간에 할애하기가 좀 애매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 동류한 계산이나 이런 것 등을 이용해서 다항식을 연산해야 되는 부분들, 거기 부분들은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으로 잡아먹기 좀 애매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10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고요. 다른 건 특별하게 어려운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기본기는 좀 다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좀 하고 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 다항식이라는 개념, 항이라는 개념, 항이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 또 뭐도 있을까요? 차수, 항과 차수. 그 다음 또 뭐도 있을까요? 항, 차수, 계수. 그 다음 상수항. 그 다음 또 뭐도 있냐? 항, 차수, 계수, 상수항. 그 다음 다항식 이라는 개념. 그 다음 다항식 이라는 개념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될 게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얼핏 보여주긴 했지만 차순 정리라고 해갖고 내림 차순 정리라든가 내림 차순 정리, 그 다음에 오름 차순 정리, 오름은 잘 안 배우고 오름 차순 정리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생명이 아니고서는 뭐가 중요한지 알겠지? 그지? 뭐가 중요한지 알죠? 항과 차수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 잊어먹지 마시고, 항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덧셈 뺄셈으로 연결된 거야. 덧셈과 뺄셈으로 연결된 거야. 그래서 곱셈 나눗셈으로 묶어져 있는 건 하나의 덩어리를 붙이는 거지. 예를 들면 무슨 뜻이냐면 x 곱하기 y 더하기 z다라고 했을 때 항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하나의 항이고, 그 다음 이게 하나의 항이죠. 절대로 조심해야 될 건 이 플러스 기호는 누구 거야?
뒤에 있는 Z 겁니다. 앞에 있는 기호까지 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그 항이라는 개념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차수다라고 얘기하는 건 차수와 관련돼서 문제들이 이렇게 좀 뭐 나중에 n차식 뭐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차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식에서 항들의 차수를 봤을 때 가장 높은 항의 차수, 그거를 그 식의 차수다라고 몇 차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조심해야 되거나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거 기억나요? 이거 몇 차식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거 3차식이에요.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횟수나 개수를 얘기하는 것으로, 얘는 x, y, z라고 하는 문자가 각각 한 번씩 곱해져서 3개가 곱해졌기 때문에 3차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x에 대한 몇 차식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뭐에 대한이라는 말 앞에 있는 문자만, 여기서는 x라고 얘기했으니까 x만 문자 취급, y하고 z는 어떻게? 숫자 취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x에 대한 몇 차식? 1차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x의 2제곱은 몇 차냐? 그럼 애들이 2차라고 얘기해. x의 3제곱은 몇 차냐라고 하면 이것도 3차라고 얘기해요. 3차. 근데 xy는 몇 차냐라고 하면 1차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수를 보고 부르는 이상한 습관을 갖고 있어가지고, 혹은 잘못 배워갖고 오거나 그런 경우도 있다. 근데 니들은 중3 때, 중2 때 나한테 배웠으니까 이런 실수하지 알아야지. 2차죠. 하지만 x에 대한 몇 차? 1차. y에 대한 몇 차? 1차. xy에 대한 전체 2차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수라는 부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 개수라고 하는 거는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상수한 부분은 고등학교 때 좀 다시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뭐뭐에 대한이라고 해서 특정 문자에 대한 식으로 봤을 때 나머지 문자들은 숫자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x의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3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식 x에 대한 2차식이에요. 그러면 x에 대한 2차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x만 문자로 보는 거니까 상수항은 3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y 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3까지 모두 다 얘기해 주셔야 된다. 이런 것들을 또 문제 풀면서 보도록 할 것이고, 다항식과 단항식 뭐 개념 자체는 뭐 이런 거 갖고 좀 내면 좀 치다 빵꾸긴 한데, 다항식은 항이 한 개 이상을 얘기해요. 2개 이상이 아니라 한 개 이상의 식을 한 개 이상의 항으로다가 이루어져 있는 식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단항식은 한 개만 있는 걸 단항식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라고 한다면 항이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니까 다항식이야. 근데 x 곱하기 y 곱하기 z라고 한다면 곱하기로 연결된 거기 때문에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단항식이라고 얘기하지. 하지만 다항식의 개념을 보면 항이 한 개 이상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단항식들은 전부 다 다항식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관습적으로 보통 이렇게 하나짜리로만 있는 것들은 그냥 단항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다항식이라고 부른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야.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에 대해서 문제 풀면서 나오게 되면 그때 얘기하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내용 공부하면 오프라인으로 서로 만나면은 내 얘기하겠지만, 얼굴 보고 얘기하겠지만, 고등학교용 공부할 때는요 개념서라는 걸 선택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개념원리책, 그 개념서를 선택을 하는데, 중학교 때는 선생님 개념서를 선택 안 했어요. 내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이거 고등학교 거는 잘 설명을 못하네. 그게 아니라 개념서 한 권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고등학교 수상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 책 정리나 이런 것들 잘 해놨다가 여러분들 계속 이제 기억 안 날 때마다 훑어보고, 고학년이 돼도 훑어볼 수 있는 책 한 권 정도는 있어야 돼서 개념원리라는 책을 선택할 겁니다. 개념원리 다 마무리될 때쯤 해서, 혹은 어느 정도 나가게 되면 RPM이라는 유형별 교재 선택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공부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질 겁니다. 중학교 때랑은 다르게 고등학교 때는 내용 설명은 간단하게, 그 다 읽어보면 시간 없어요.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내용 설명은 간단하게, 그리고 문제 풀면서 문제풀이 방법 위주로 다 공부하게 될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는 한 문제를 푸는데 30분씩 소요되는 그런 끈기를 요구했었어요. 그런 집요함, 집착, 그런 거. 근데 고등학교 수학에서 공부할 때는요 안 돼요. 양으로 승부해야 되기 때문에 한 문제를 30분 동안 끄는 그런 것이 아니라 30분 동안 100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념 설명은 간단히 문제풀이 위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항, 상수항, 개수, 다항식, 다항식, 차수, 동류항 이런 부분들 다 설명을 했고요. 동류항은 문자가 같고 차수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뭐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문제 풀면서 볼 것이니까 패스하시고, 다항식의 정리다라고 해서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산과 뺄셈에서 동류항 계산으로 하시면 되는 것이고, 뭔가를 대입할 때는 두 가지 명심하라고 했어요. 벌써 까먹었지? 두 가지 명심해라. 하나는 괄호, 하나는 정리하고 대입할 것. 그 다음에 뭐 계산 법칙에 대해서는 뭐 나오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뭐 간단히 알잖아. 교환 법칙은 뭐야? 자리 바꾸는 거. 결합 법칙은 괄호 가지고 노는 거. 알겠죠? 필요한 것들만 위주로 갖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개념 설명상 필요한 거는 그 앞에서 공부했었던, 즉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었던 항, 차수, 개수 이런 용어들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는 요령 문제 풀면서 내용을 보면 될 겁니다. 개념원리 익히기 같은 경우에는 연상 과정이에요. 수력 충전 같은 것이죠. 안 되면 수력 충전도 나눠주겠지만 개념원리 익히기를 풀면서 어느 정도 손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익숙해지도록 반복해서 푸는 게 중요하고요. 첫 부분은 쉬워.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애들이 이해의 끈을 놓칠 때가 있어요. 머리가 안 따라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그런 버릇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계산해서 답만 찾으려고 하면 수학만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우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이해해 보려고 해보세요. 아시겠죠? 다항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셔. x에 대한 내림차순이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내림차순이다라고 하는 건 차수를 내려라. 차수를 내려라 라는 명령어니까, 내리려면 어떻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게 내려가는 거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오름차수는 그거의 반대말이 될 것이고, 즉 차수를 내려라는 건 x에 대한 차수를 놓고선 차수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게 놔두면 돼요. 그리고 x만 문자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식에 대한 하나의 항들 차수를 다 파악해야 되는데, 얘는 2차죠. 2차, x에 대한 1차, 그 다음 x에 대한 0차, x에 대한 1차, x에 대한 3차. 그럼 차수를 내려라가 되는 것이니까 내리면 됩니다. 말 그대로 3차부터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그 다음 2차 플러스 3x의 제곱. 1차를 쓰는 방법은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겁니다. 1차로 묶어주는 거예요. 연결부호는 나 같은 경우 연결부호는 플러스가 그냥 좀 습관이 돼 있어서, 여러분들 마이너스 자유롭게 빼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마이너스 2y 얘죠. 근데 지워가면서 좀 하세요. 그 다음 플러스 x제곱. 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게 상수항이에요. 플러스 4y 제곱 z. 이게 x에 대한 3차, 2차, 1차, 0차 이런 식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한 겁니다. y에 대한 오름차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y에 대한 오름차순 정리는 차수를 올려라야 당연히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셔야 되겠죠? y에 대한 몇 차? 0차. y 1차, y 2차, y 0차, y 0차야. 그럼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야죠.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야 돼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잠깐만요. 0차부터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0차부터 들어가면 되는데, 미안해, 가려웠어. 금리라. 잠깐만. y에 대한 오름차순이니까 0차부터 해서 쭉쭉쭉 높아가면 돼요. 근데 0차 부분을 정리할 때도 좀 센스 있게. 무슨 뜻이냐? 얘도 y에 대한 0차, y에 대한 0차, y에 대한 0차이기 때문에 0차 부분에 대한 특별하게 채점이나 이런 건 들어가지 않아요. 시험문제 잘 나오지도 않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 쓸 때도 조금 그럼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써줘도 상관은 없어요. y에 대한 0차인데 y에 대한 0차니까 어디 갔니? 얘가 y에 대한 0차. 지금 무슨 뜻이냐? 그냥 나와 있는 순서대로 3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x, z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됐죠? 그 다음 y에 대한 올라가는 거예요. 낮은 데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뭐가? y에 대한 1차. 얘부터. 마이너스 2xy. 그 다음 y에 대한 2차. 플러스 4y 제곱
Z.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 근데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 중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공통으로 들어가는 문자를 내림차순 정리하듯이 혹은 오름차순 정리하듯이 써줘라 하면서 x의 z 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상수항도 오름차순 정리를 좀 해줘. 이렇게 쓰라고 요구하시는 선생님들도 가끔가다 계세요. 근데 이거는 학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선생님들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뭐 특별하게 뭐 그렇게 채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잔인하게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y에 대한 0차, 1차, 2차인지만 확인하신다. 자, 그 다음 요거 식이 이제 좀 복잡해요. 고등학교니까 아무래도 연산력이 좀 된다라고 생각하고 책을 만든 사람들이 너희들이 어떤지 모르는 거지. 잘 하죠. 잘 하긴 하는데 복잡하게 주면 아우 복잡해 이러면서 짜증내거든. 그러니까 복잡한 것과 어려운 것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아직은. a가 뭡니까?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이거 내가 그냥 위에 나와 있는 a를 그대로 쓴 걸까? 아니요. 선 판단 정리할 게 없어 보여. 그래서 쓴 거예요. 정리할 게 없어 보여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쓴 겁니다.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하셔야죠. 그리고 이것 또한 정리할 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쓴 겁니다. 그냥. 그 다음 플러스죠. 2 곱하기 가로 열고 2x의 세제곱. 능력되면 바로 해줘도 상관없고 6x 마이너스. 근데 나는 이 첫 번째 식은 잘 건들지 않습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를 이용해서 식을 써준 다음에 이 다음을 암산해준다. 무슨 뜻이냐? x에 대한 3차 계산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부분 전개하듯이 3x의 세제곱.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2차 2x의 제곱 마이너스 10x의 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 복잡한 거니까 틀리지만 마. 실수만 하지 마. 4x 그 다음 플러스 12x 플러스 1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7이라고 해서 내용들 보시면 되는 거. 됐어요? 그 다음 2번은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3번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로 그대로 넣는 거 아니고 어리석은지 이거 정리부터 하셔야죠. 라지 A 플러스 라지 B 플러스 2 라지 A 마이너스 6 라지 B. 암산되면 암산하시고 3 라지 A 마이너스 3B 이걸 계산하라 라는 겁니다. 자, 이걸 계산하는 방법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3으로 묶어주고 인소분해 이용해서 해줘도 상관없겠지. 숙달된 모습으로 암산이 좀 된다면 A-B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세제곱. 그죠? 뭐 분배까지 해서 암산할 수 있으면 암산하도록 하시고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제곱이니까 플러스 7x 세제곱. 그 다음 4x 플러스 4x 그 다음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분배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9x의 세제곱 플러스 21 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이렇게 정리해서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나 틀렸니? 잠깐만 잠깐만 세배 아, 나 3B를 해야 되는데 여기 뭐 잘못했지? 계산을 잘못했네. 야, 미안하다. 야. 이거 뭐야? A랑 2A랑 더하면 3A고 B랑 마 6B랑 더하면은 마 5B죠. 이게 애초부터 잘못했네. 말 잘못한 김에 다른 걸 좀 보여줄게요. 미안합니다. A 플러스 라지 B 플러스 2 라지 마이너스 6B죠. 정리하면 3 라지 마이너스 5B인데 자 보세요. 얘를 다항식 연산 부분에서 복잡한 게 나오면 세로 계산을 하라고 내가 얘기합니다. 세로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이런 것들 공부했었어요. 얘는 다항식 이게 모든 뺄셈 세상에 있는 모든 뺄셈은 덧셈으로 바꿀 수 있죠. 플러스 그 다음 마이너스 5 라지 이렇게. 그러면 3의 1랑 마이너스 5 라지 A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3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3 x의 세제곱 6x의 제곱 12x 마이너스 15. 이거 문자 떼고 숫자만 그러니까 앞에 있는 개수만 갖고 공부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나중에. 그다음 마이너스 5를 곱해 줍시다. 자꾸 왜 이러니? 실수했네요. 또 큰일 날 뻔했네. 아 이거 처음 공부하는 건데 선생님이 연달아 실수를 하네요.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5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10 x의 세제곱 플러스 25 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0 x 플러스 5 이래놓고 이거 둘이 더하는 거야. 이렇게 세로로. 그럼 마이너스 13 x의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1 x의 제곱 또 틀리는 거 아니야 또? 더하면 마이너스 18 x 더하면 마이너스 10 답좀 확인할게요. 맞네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세로 계산하는 걸 여러분들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세로 계산하는 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합시다. 3번. 자, 2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계산하는 과정인데 가나다에 알맞는 연산법칙을 갖다 구하시오. 자, 자리를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 교환법칙. 괄호 가지고 노는 걸 결합법칙. 그 다음에 분배하는 거 말 그대로 분배법칙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와야 되는 내용들은 뭐가 될까요? 요거는 지금 자리를 바꾼 건가? 괄호 가지고 놀았네요. 여기 먼저 칠했죠? 결합법칙. 그 다음에 얘는 자리를 바꿨네요. 자리를 바꿨으니까 뭐가 될까? 분배법칙. 아니 분배란다. 저기 뭐냐? 저거 뭐지? 저거 교환법칙. 교환법칙. 이 새끼 선생 맞아? 틀리긴 하고 자꾸 말도 생각 안 나고.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다시 얘랑 먼저 계산한다. 결합법칙. 괄호 가지고 노는 걸 결합법칙. 그 다음 자리 바꾸는 걸 교환법칙. 자꾸 틀려. 미안해. 자리 바꾸는 걸 교환법칙. 괄호 가지고 노는 걸 결합법칙. 미안합니다. 다항식 A가 있어요. 라지 A.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y 세제곱 플러스 x제곱 y. 그 다음 b는 응짜 c도 응짜 이렇게 있습니다.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얘는 어떻게 될까? a-2b 그 다음 플러스 c가 된다. 자, 세로 계산하는 거를 자꾸 추천해 주는 건 이런 것들 나올 때 실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머릿속에 상상은 어떻게? a 플러스 마이너스 2b 그 다음 플러스 얼마? c 이런 느낌으로 상상을 해주면 a부터 쓰자 이거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y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y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2b를 써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4 x의 세제곱 플러스 2 xy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 x제곱 y 그 다음 c는 그대로 쓰면 되겠죠. 2x의 세제곱 y의 세제곱 이래놓고선 정리해서 싹 다 더하면 되는 겁니다. 덧셈으로 만들어 놨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2b이기 때문에 그치? 다 더하면 되겠죠. 다 더하면 요거 나오는 거니까.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2x 세제곱 더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 지워주면서 마이너스 2y 세제곱 b 없죠? x에 대한 3차고 이거 x에 대한 2차니까 x에 대한 2차부터 계산합시다. 내림차순 정리하듯이 둘이 계산하니까 얼마? 플러스 3x의 제곱 y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 x에 대한 1차 얘 하나밖에 없네요. 플러스 2x y 제곱 그 다음 얘랑 마지막으로 0차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y 세제곱 됐어요? 그 실수를 하지 말라고 세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세로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능력되면 그냥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실수하니까 복잡해서 여기는 마이너스 a 이제 좀 숙달된 모습으로 본다면 뭐 a가 지워질 일은 없고 b가 플러스 b랑 마이너스 6b니까 마이너스 5b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건 플러스 12c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세로 계산으로 좀 보시면은 마이너스 a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y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y 그 다음 마이너스 5b를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10x의 세제곱 플러스 5xy의 제곱 플러스 5x제곱 y 그 다음 12c 24x의 세제곱 플러스 12y의 세제곱 얘네들을 다 뭐하자? 더하면 되겠죠. a고 마이너스 5b라고 썼고 12c라고 썼으니까 됐어요? 그리고 정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했다? 내림차순 정리하듯이 x에 대한 3차부터 마이너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1x 세제곱 짜잔 13x의 세제곱 그 다음 x에 대한 2차 마이너스 x제곱 y 4x제곱 y 그리고 넣었죠. 그 다음 1차 플러스 5x y제곱
다음 2y 세제곱 플러스 12y 세제곱 플러스 14y 세제곱. 이렇게 세로 계산하는 걸 연습해서 자꾸 연습해봐. 연습해봐라. 연습하라. 방식의 덧셈과 뺄셈이다 라고 나왔는데 또 유형 필수 예제 2번입니다. a-2b의 값을 계산하라. a를 주고 b를 준 게 아니라 응자 이렇게 준 거야. 이거 똘똘한 놈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a 플러스 b가 6x의 제곱. 세로로 써주면 약간의 힌트를 얻더라고요. 4y 제곱.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2x의 제곱 2xy 마이너스 6y 제곱. a 마이너스 2b를 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줘버리면 세로로 썼어요. 쟤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a 값과 b 값을 구해야 돼. 연방이죠. 연방. 둘이 뭐 하면 될까? 둘이 더해봐. 그럼 b가 사라진단 말이지. 그럼 2a예요. 그 둘이 더했으니까 8x의 제곱이죠. 그 다음부터 4xy죠. 마이너스 10y 제곱. 2로 나눠주니까 a는 어떻게 나올까? 4x의 제곱 2xy 마이너스 5y 제곱이 나오겠죠. a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b가 a 플러스 b에서 빼주면 될 텐데 이런 느낌으로 합시다. 얘랑 뭐랑 더해야 얘가 나올까? 라는 느낌으로 b를 구해주시면 2x 제곱이죠. 2xy는 없죠?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y 제곱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b를 갖다가 빠른 암산을 통해서 구해보도록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a-2b가 될 거니까 a-2b 여기다 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마이너스 4가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둘이 더해주면 얘는 사라지겠네? 그럼 2xy 둘이 더하니까 마이너스 7y 제곱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연방이에요. 연방 1번 문제 가능한 문제입니다. 중간고사 1번 문제. 이런 내용들 정도는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세로 계산 복잡한 거니까 세로 계산 조심하시고. 내가 풀어주는 거는 개념 설명하고 필수 예제까지만 풀어줍니다. 밑에는 이제 내가 습관이 붙어갖고 선생님 때가 이제 정석 시대였잖냐. 그래갖고 이제 유제 밑에 있는 이렇게 생긴 문제가 유제. 이 개념원리라는 책이 이제 정석을 조금 이렇게 그 정석의 그 문제 형태를 좀 따라했어요. 뭐 개념원리뿐만 아니라 많은 개념서들이 그런 책들을 따라했는데 그 정석책을 따라했는데 개념원리는 확인 체크라고 나와 있는데 내가 이걸 가끔은 유제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유제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 그냥 유제는 확인 체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했어요. 이제 곱셈 할 거야. 곱셈은 그 다항식의 곱셈 공식을 공부하기 전에 공부하는 건데 그럼 이걸 알고 있어야지만 곱셈 공식을 공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야. 왜? 곱셈 공식은 그냥 외우는 거거든. 다항식의 곱셈은 말 그대로다가 다항식을 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수법칙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던 2학년 1학기죠.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전개해 나가고 그 식을 정리할 때 알고 있어야 될 것들 공부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중학교 2학년 내용의 지수법칙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고요. 그 다음 다항식의 곱셈이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분배법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분배법칙을 공부할 때는 부분전개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교환법칙, 분배법칙, 결합법칙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러고 개념원리 익히게 바로 풀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내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의심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중학교 2학년 1학기 거의 지수법칙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할게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거의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자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다. 밑이 같은 거듭제곱끼리의 곱셈은 지수끼리 더한다. 근데 중3 거 지금 중3 거 니들 하면서 시키면서 내가 이런 거 잠깐 내가 기억을 상기시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알란가 모르겠네. 내가 다 이때를 위해서 이게 빅피처 그림을 그리는 거다.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밑이란 그냥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은 어떻게 지수끼리 곱한다. 순서 바꿔도 상관없을 거고 그 다음 밑이 같은 거듭제곱끼리의 나눗셈 밑이 같아야 되는데 b라고 썼어요. 오늘 상태 안 좋은데 예를 때는 자 세 가지가 나오는데 m이 n보다 클 때 m과 n이 같을 때 그 다음 m이 n보다 작을 때인데 m이 n보다 클 때는 a에서 n-n을 그냥 하시면 되고요. 얘는 무조건 어떻게
같으면 0 나오죠. 뭔가의 0제곱은 무조건 1이죠. 0이 아니라. 이거 잊어먹지 말아야죠. 뭔가의 0제곱은 무조건 1입니다. 얘는 어떻게 되냐?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는 게 아니라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거 분의 1이다 라고 해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이 지금 잠깐만 연습을 시켜주면 2의 3제곱 나누기 2의 2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냥 빼요. 이거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써? 이렇게 쓰면 돼. 2의 3제곱 나누기 2의 3제곱이다. 그럼 빼요 그냥. 2의 0제곱은 뭔가 0제곱은 1이라고 그랬잖아. 2의 3제곱 나누기 2의 5제곱이다. 그럼 빼요 그냥. 그냥 빼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인데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거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하거든. 하지만 여러분들 이전도 이 규칙 정도는 내가 좀 알려줄 수는 있어. 지수에 음수가 붙으면 역수를 취하는 거예요. 지수에 음수가 붙으면 역수를 취하는 거예요. 지수에 음수가 붙으면 역수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나옵니까? 2의 2제곱분의 1. 2의 2제곱의 역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빼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냥 여기서 그냥 양수 써주고 그냥 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돼요. 나눠 쓰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지수 법칙에 대해서 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지수 법칙에 따른 공식인데, 공식에 등호를 썼다라는 건 쌍방향을 의미한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쌍방향. 예를 들면 무슨 뜻이냐? 지수 법칙 안다고 깝치면 안 되는 게 쌍방향이에요. 쌍방향. 예를 들게요. 자, 2의 x 플러스 1제곱이다. 이거 뭐예요? 미치 같은 거듭제곱끼리 이제 곱셈은 지수끼리 더한다지. 그러니까 2의 x의 제곱 곱하기 2의 1제곱이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이런 생략할 수 있고. 이렇게 쓰는 거 기억나나? 2의 x 마이너스 3제곱이다. 얘는 2의 x 제곱 나누기 2의 3제곱이지. 미치 같은 거듭제곱끼리 지수끼리 미치 같은 거듭제곱끼리 나누면 지수끼리 뺀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한가? 그렇게 해서 쌍방향으로다가 꼭 좀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됐어요? 그 다음 부분전개라는 부분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중학교 3학년 때 곱셈 공식을 공부시키면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부분전개라는 거. 명칭 자체는 책이나 교과서나 선생님들이 안 쓰겠지만 나는 계속 써준다. 1차랑 곱하면 몇 차가 나온다? 당연히 2차가 나온다. 그럼 2차의 기본적인 형태는 x에 대한 식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x에 대한 2차, x에 대한 1차, 그다음 상수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갖다가 쓸 건데, 2차가 나올 때는 어떻게 곱한다? 1차랑 곱해서 나오는 것이고, 1차가 나오는 건 1차랑 0차랑 곱하는 것이고, 혹은 0차랑 1차랑 곱해서 써는 거.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보라는 거죠. 얘는 0차랑 몇 차? 0차만 놓고선 곱해서 나온 것이다. 그 부분전개 부분은 이렇게만 설명하고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습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자, 볼게요.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개만 풀어볼게요. 일단 제일 어려워 보이는 1번을 보면은 앞에 있는 숫자까지 전체 제곱해 줘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4a 제곱 b의 4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a의 제곱 b. 숫자끼리 곱하는 거죠.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4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 4가 될 것이고요. a제곱이니까 a 4제곱, b의 4제곱, b의 1제곱이니까 b의 5제곱이죠.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하는 거라 그랬어. 그 다음에 어려워 보이는 거 한번 해볼까요? 5번 한번 해보자. 보통 1, 2번 풀어주거든. 어려운 것들은 귀찮아서 안 하는데 여러분들 해보라고. 얘는 4x의 세제곱 y의 제곱 나누기 2x의 거듭제곱 풀까요? 그냥 거듭제곱 풀어버리면 4x의 4제곱 그 다음 y의 2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8x의 9제곱 y의 6제곱이다. 그럼 숫자는 숫자끼리 곱하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 4 그 다음 나누기 4 곱하기 마이너스 8 그죠? 그 다음 곱하기로 연결해야 되겠죠? x의 세제곱 됐어요? 나누기니까 빼기 4 더하기니까 곱하기니까 더하기죠? 9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 다음 y의 2제곱 빼기 2 더하기 6 얘랑 나누면 1이 될 것이고요. 1 곱하기 마이너스 8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8x의 8제곱 그 다음 y의 6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요? 그 다음에 다음식 전개하시오 라고 했어요. 분배법칙이죠.
이런 것들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x랑 2x랑 곱하니까 2x의 제곱, 얘랑 얘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5x, 얘랑 얘랑 곱하니까 플러스 2x, 얘랑 얘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동량 계산해주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라고 해서 정리해서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이 이걸 전개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10년 뒤에 대학 갑니다. 알겠죠? 바로 나와야지. 여러분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것도 가만 봐봐. 몇 차랑 몇 차랑 곱한 거야? 2차랑 1차랑 곱한 거잖아. 2차랑 1차랑 곱한 거니까 어떻게 하자? 3차가 나올 것이다. 그럼 뭔가의 3차, 뭔가의 2차, 뭔가의 1차, 그 다음 상수항. 3차는 어떻게 해? 2차, 1차 곱해야 되니까 1 나올 것이고, 그 다음 2차는 2차, 0차. 맞죠? 그럼 얼마 나와? 마이너스 2y. 1 곱하기 마이너스 2y니까. 니들 지금 y는 숫자로 보여야 돼. 그죠? 그 다음 1차랑 뭐랑 곱해야 돼? 2차 나오려면 또 1차랑 곱해야 되니까 얼마가 나오겠어? 마이너스 2y. 그 다음 1차는 1차랑 0차. 그럼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y. 나 실수했지 지금. 미안. 잠깐만. 내가 지금 실수한 것 같은데. 2차 0차 맞구나.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1차 마이너스 2y. 맞네. 미안. 그 다음 x 1차죠. 1차 0차 그지? 플러스 4y. 그 다음에 없나요? 0차 1차 플러스 3y. 이렇게 상수항 마이너스 6y 제곱. 이렇게 부분 전개의 느낌으로다가 전개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분배 법칙으로 다 전개한 다음에 어떻게? 다 전개한 다음에 동류한 계산 해주시면 되고.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봐. 정답률이 얼마나 되나. 한 번에 잘하면 좋겠지만 부분 전개는 여러분들의 그 수업 연산을 좀 더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좀 알아두도록 하시고. 저 개념 원리 익히기 다 하고 나서 필수예제 꼭 풀어보셔야 돼요. 필수예제 다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강의 듣고 필수예제까지 포함해서 유제를 다시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전개식에서 x세제곱의 개수를 갖다 구하라 라고 했어. 근데 이걸 갖다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할 건데 다 전개할 거야? 그것만큼은 어리석은 짓이 있어. 수학 문제를 풀 때만큼은 수학자가 돼야지. 수학자들은 귀찮은 거 싫어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3차만 보자고. 그럼 몇 차식이야? x에 대한 3차식, x에 대한 3차식. 3차식이랑 곱해서 3차의 개수를 갖다가 쓸 건데, 이 3차의 개수는 어떻게 해야 나오겠어? 생각을 해봐. 3차, 0차, 2차, 1차, 2차, 0차, 3차잖아. 그러니까 요 느낌으로, 요런 것도 이제 상상이고, 진짜 3 곱하기 0 하라는 게 아니라, 3차, 0차, 12. 됐어요? 그 다음 2차, 1차, 4. 그 다음 1차, 2차, 그럼 얼마? 12. 그 다음에 0차, 3차, 그 다음 5. 이렇게 해서 개수만 놓고선 구분해라. 부분 전개. 뭔 말하는지 이해 가안가? 24에다가 구도하니까 33 나오겠네. 이해가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부분인데, 2번 같은 부분에서는 요게 다 중학교 때 했던 건데, 딱 요 2번만 고등학교 내용을 잠깐만 갖고. 근데 한번 보여준 적은 있거든. 여러분들 중3 때.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을 갖다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거 내가 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책을 펴야 돼서 이거 쪽이네. 여기 있네. 자, 필수예제 3번에 2번입니다. 이거 내가 선생님 설명하면서 할 테니까 잘 들어. 문제 응용해서 나오는데, 얘는 시험 문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학교 시험 문제. 필수예제 3번에 2번입니다. 얘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 다음에 5x의 세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다 일단은 보여줄게요. 원리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3차랑 2차식이랑 곱한 거니까 5차식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10x의 5제곱. 그 다음에 2차랑 2차랑 곱하면 얘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5x의 4x의 4제곱 마이너스 5x의 4제곱 9x의 4제곱. 3차를 보면은 얘랑 곱하면 2x의 세제곱 그 다음에 15x의 세제곱 17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뭐지? 2차 0차 2x의 제곱 1차 2x의 제곱 1차 마이너스 1x의 제곱 0차 2차 마이너스 6x의 제곱 마치 5x의 제곱 5x의 제곱. 그 다음에 1차를 놓고서 생각해 봅시다. 부분 정의하고 있죠? 1차는 1차 0차 마이너스 1 0차 1차 플러스 3이니까 얼마? 플러스 2x. 그 다음에 상수항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써놨어요. 그 모든 개수의 합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10 마구 17 마오 2 3 얘네들을 전부 다 싹 다 더하라는 거예요. 싹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10 마구 17 잠깐만요. 10 더하기 마이너스 9 더하기 17 더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이다 라고 했으면 이게 27. 나 뭐 잘못 계산했나 보네. 선생님이 잘못 계산했나 보네. 잠깐만요. 선생님 정리하면서 저 3차를 내가 잘못 계산했어요. 플러스 17이 아니라 플러스 19. 선생님 방금 계산해 봤더니만 플러스 19. 미안. 여기 플러스 19. 짜잔.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더하면 얼마? 20이에요. 그 정답은 어떻게? 20이 나오는 건데, 얘를 이렇게 해서 다 전개시킨 다음에 이 개수를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분홍색 지금 박스친 노란색 글씨들 10 마구 19 마오 2 3을 더한 값을 구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럼 이것이 위에 있는 식과 좀 비교해 봤을 때 x의 5제곱, x의 4제곱, x의 세제곱, x의 제곱, x 응용하는 범위가 좀 넓습니다. 이 문제 유형이 다양하니까 일단 기본만 가지고 갑시다. 오면은 선생님이 더 예를 들어줘서 해줄게. 분홍색 박스 친 거랑 위에 식에서 노란색 박스 친 거 뺀 거랑 없다고 생각한 거랑 위에 같은 식이지. 무슨 말 하는지 얘가? 분홍색 박스 친 식이랑 답을 구하고자 하는 그 식이랑 위에 식에서 노란색 박스가 없다고 생각한 그 식이 개수만 더한 거니까 똑같은 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위에 있는 거 식을 fx라고 가정해 봤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식과 마9와 19와 마5와 2와 3만 더하는, 즉 노란색 박스 친 것들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x의 값을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x가 얼마일 때입니까? 1일 때죠. 그럼 x에다가 1을 넣어버리면 f1의 값, f1의 값이 곧 뭐가 되겠어요? f1의 값이 1의 5제곱 1 곱하나 마나 10 1 곱하나 마나 마구 곱하나 마나 19 곱하나 마나 마오 곱하나 마나 2가 되겠지. 이거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얼굴 보고 설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재미가 없네요. 이거 재밌는 건데. 그러면 10 마구 19 마오 2 3 이렇게만 남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한가? 근데 가만 생각해봐. 요 식이랑 위에 있는 식이랑도 같아 안 같아? 밑에 있는 거 전개한 거니까 똑같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얘도 fx잖아. 원리를 이해하려고 한번 해봐요. 밑에 거 식을 fx라고 적는다면 위에 거 식 당연히 fx잖아. 근데 밑에 거 식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x가 1일 때의 값이니까 무슨 값을 구하고자? f1의 값을 구하는 게 정답이지. 그 위에 거 식에도 뭘 구하면 돼? f1의 값을 구하면 정답이 되겠지. 그럼 x에다가 1이라는 숫자를 꼭 굳이 정개한 식에다 넣는 게 아니라 그저 여기에다가 넣어도 되지 않을까?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한가? 그러니까 x에다 1 넣었을 때 무조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전개했을 때 모양을 상상하면서 문제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 와서 얘기해 줄게요.
x에다 1을 넣으면은 1의 제곱 곱하기 2니까 2, 1, 3, 5, 마이 플러스 1 플러스 1. 그러면 1, 4, 3, 4, 5, 5, 4, 20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관련돼서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보세요. 자, 11번 잠깐 볼게요. 11번 여기까지만 할 거야. 3x-1하고 x제곱 -kx-4k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항의 개수의 총합이 -18일 때 라고 얘기했으니까 예식을 뭐라고 잡자? fx라고 잡으면 여기까지 이해가? 뭔 말인지 알겠죠? 이 fx라는 이 식 전체에서 전개를 한다고 치면 1차 곱한 거니까 뭐에 대한 x의 제곱 3차지 2차 1차니까 뭐에 대한 x의 제곱 뭐에 대한 x 상수항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를 하라는 얘기니까 얘가 1 나오고 1 나오고 1 나오고 1이 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x에다가 뭘 넣으면 돼? x에다가 1을 넣은 f1의 값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이 되겠지. 상수항을 포함한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상수항을 제외한 혹은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나왔을 때 1, 3, 5차의 함 이런 식으로만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더 보여줄게. 그러니까 기본기만 갖고 가자. 대신 이해해야 돼. x에다 1 넣었을 때 무조건 나온다가 아니라 얘 전개한 식의 형태의 꼴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x에다 1을 넣었을 때 모든 개수의 총합이 나오는 거야. 상수항까지 포함해서. 근데 1을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3-1, 그 다음 1-k-4k 이것이 얼마? 마 18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k에 대한 2차 식이잖아요. k에 대한 2차 식이에요. 2차 식도 아니에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1-5k네요. 이게 마이너스 18 나올 거고 나눠주니까 얼마? 마 9가 될 것이고 5k 넘어가고 마구 넘어가니까 10k 값은 얼마? 2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내가 기본기만 알려주는데 이해를 하세요. 전개했을 때 부분 전개로 전개했을 때의 모양이 x에 대한 세제곱 x의 제곱 x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x에 대한 1을 넣었을 때 모든 개수의 합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1강으로 나눌게요. 1강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뭐한데 앞부분 여기까지의 내용은 이 모든 항의 개수들의 총합 이 부분 빼고는 나머지 중학교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복잡할 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는 선생님 얼굴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해서 16페이지까지만 내용 짧지만 이렇게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풀어오세요.